저는 창의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바깥에서 요소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물론 내가 수집하는 감각의 영역이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때는 이미 우리가 수집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작은 메모지인데요. 이 메모지에 제가 칼럼 의뢰를 받을 때 칼럼 이번에 주제를 실패로 잡아보고 실패에 해당하는 어떤 소재를 빨리 생각을 해내야 돼서, 저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가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소재도 끌어오고 주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쉽게 볼 수 있게 표기를 하는 방법이 마인드맵 배웠고, 이것 때문에 저는 책을 여러 권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자연도판을 조금 볼게요. 나무는 생김새를 가만히 봤더니 땅에서부터 아주 굵은 메인 줄기가 이렇게 한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더 가느다란 가지가 펼쳐져 나오고, 거기에서 또 더 가느다란 가지가 더 여러 개 펼쳐져 나오고, 끄트머리로 가면 아주 가늘어지는 구조죠. 그리고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에요. 신경세포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게 15개 정도 있는데, 여러분 생물 시간을 배울 때 그런 거 들으셨죠? 수상돌기. 수상돌기의 숫자가 뭐냐면 나무 숫자예요. 돌기가 나무를 닮게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도 나무를 비슷하게, 나무와 닮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에 있는 것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사고 과정이 아주 닮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뉴런들이 어떤 관습화된 생각을 하면은 그 관습화된 생각으로 신장로가 뚫리듯이 쫙, 그거는 이런 것이라고 받아들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관습화된 사고가 없다면은 성인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관습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애기들의 경우에는 아주 말랑말랑한 얘기들을 해주죠. 이를테면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면 안 마려워져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손을 들면 화장실에 보내줄 거라고 하는 관습화된 사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애들에게는 이것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워하면서 그럼 안 마려워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수박의 감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찌는 여름날에 여러분 수박을 입에다가 시원한 수박 넣었어요. 시원하니라고 말을 해보는데, 자, 감각이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또 어때요? 달아요. 또 어떨까요? 청량하다. 또 어떤 느낌이 있죠? 아삭아삭하다. 좋아요. 여러분, 아삭아삭하다 하면 떠오르는 것들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사과, 또 김치, 또 뭐 있을까요? 오이. 좋아요. 자, 그러면 시원하다 했을 때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아이스크림. 또 뭐 있어요? 얼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어컨. 좋아요. 위로 올라가서 달다. 여기 지금 많이 모여있지만 사실은 더 생각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이 공간을 다 활용하셔도 돼요. 머릿속에 프로세스는 돌아가고 있지만 내가 골똘해져 있는 거를 약간 풀어줄 때 그제서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뉴턴도 마찬가지죠. 아르키메데스도 마찬가지죠.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가 떠오른 게 아니라,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져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나요? 그게 아니죠.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쉽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해야 될 과제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눈은 뭔가를 막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태 있죠. 그게 샤워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설거지 같은 거죠. 이거는 저의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자기가 좀 좋아하면서 두뇌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조금 기억을 해두면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창작을 할 때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플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꽂힌 어떤 부분이 있어서 세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되게 골똘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똘함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대사서사시가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가 후배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계속 너무 길어져서 얘기를 하다 말고 내가 이거 책 한 권 쓸게, 책 한 권 써서 너한테 줄게 라고 몇 번을 얘기하다가 어느 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첫 책인데,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한 5장까지 갔을 때는 쭉쭉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점점 진행시켜가는 게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완성했는데 이게 너무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되고 아주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한테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많이 물어보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써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쓰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내가 일단 이거를 완성을 시켜놔야 이게 수정사항이 어딘지도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피드백이라도 받을 수 있지. 하기도 전에 야, 내가 요러저러한 거 가지고 책을 써볼까 하는데 어때? 라고 하면은 쓴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어떤 어조로 나올지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을지를 알 수가 없죠. 일단은 불안감을 딛는 방법은 하루하루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조금씩 더 완성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퇴짜를 맞을지라도 내가 그것만 했으면 대박인데라고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그걸 썼는데 나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일단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다이얼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별표와 뭐가 있죠? 우물정자가 있죠. 어렸을 때 그것은 우물정자이기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것이 음악 시간이 되니까 샵이 되고 영어권에서는 그걸 파운드 키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얘기할 때 쓰지만 지금은 이게 뭐죠?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헤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제 광고 널리 알리려면은 어떤 거대 기업이나 자본가가 마이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쓸 수 있는 비용을 내면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해시태그 시대에는 어떻게 됐죠? 모두가 마이크를 갖고 있어요. 모두가 어떤 발언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언을 만약에 내가 해시태그를 아주 효율적이고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벤츠의 S클래스 그 큰 차, 벤츠 중에서도 큰 차에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왔다는 거를 카피를 썼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다른 친구랑 살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야 이건 어떠냐? 라고 제가 고무장갑을 낀 채로 물었더니 그 친구가 책을 이렇게 읽다가 네가 쓴 것 중에 제일 낫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라는 카피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세계에서 벤츠가 사자의 역할이고 그 사자가 자세를 조금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긴장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한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쓰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요? 그냥 광고회사가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다가 한 1년 10개월 후에 다시 두 번째 광고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두 번째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3년 차에 설거지하다 썼던 그 카피가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회사가 좀 광고회사 내에서는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불러준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고마운 카피입니다.